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매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뭘 사야 되겠다. 무주택자분들이 바로 뭐 강남 사시지는 않을 거니까요. 본인이 살려고 하는 지역은 아마 뭐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집을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매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고요. 시기는 별로 저는 크진 않다고 보고요. 매물 중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쨌든 많이 떨어진 지역 뭐 이런 상품들을 좀 고르시는 게 좋고,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8억 9억씩 되는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어쨌든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죠? 층이나 향에 따라서 이제 그거가 충분히 반영된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저는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제 청약 같은 것들은 어쨌든 무주택자분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많이 가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보셔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이 좋다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신축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분양이나 청약 같은 것들은 계속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 이걸 뭔가 하나만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하시면서 가장 좋은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1주택자분들은 뭐 갈아타기 하시면 좋은데요.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지역들도 좋은 주거선호 지역에 좋은 상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크게 뭐 우려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계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무리하게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르는 데가 주거선호 지역이 오르고 본인 가지고 있는 건 많이 안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팔고 일로 갈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는 절대 않으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갈아타기 하시고 학교 때문에 많이 가시거든요. 목동이라든지 강남 이런 데 가시는 분들 보면 애들 학교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경우는 뭐 그건 필요하시면 그냥 갈아타기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갈아타기 한다는 거는 거래를 두 번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는 거. 근데 이 두 개의 거래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하나만 잘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는 걸 잘하시는 게 좋겠죠. 주거선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실 때 주거선호 지역이 나중에는 어쨌든 더 오를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댓글 파는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요걸 잘 사시면 그죠? 괜찮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잘할 시기를 고르다 보면 오히려 놓칠 수 있으니까 사는 거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내 거 파는 거는 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꼭 내가 해야 되면, 아니 애가 중학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동으로 가야 되면 이게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건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는 거를 잘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좀 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충격받으셔가지고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자기가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너무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인데 지금 아파트와 비하 아파트도 양극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상위 20% 아파트, 하위 20% 아파트 또는 상위 20% 주택, 하위 20% 주택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가 지금 한 10.9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작할 때 4.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2배는 훌쩍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양극화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주택의 양극화가 더 심해요.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요.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걸 다 합친 주택의 5분위 배율은 12.3이에요. 더 벌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방의 단독주택 이런 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크게 양극화로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이거 엄청난 걸 두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보유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가 법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전대로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 한 1, 2년 정도는 좀 피곤하실 거예요. 대신에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유를 가지시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 상품이나 너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어떤 분은 한 채만 남겨놓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그러면서 또 사시겠다고 오신 분도 2024년도에 계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2년 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이시고 똘똘한 채로 가는 게 지금 현재 방향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은데요. 안타까운 점은 여러 개가 있으시면 좀 좋은 상품도 있고 안 좋은 상품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품은 내놓으면 안 팔리실 거예요. 좋은 상품을 그냥 파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좋은 상품을 팔고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똘똘한 채로 가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먼저 팔릴 수 있는 걸 파시고, 그렇게 되면 주택이 많이 줄면서 보유세도 줄고 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남은 것들을 좀 서서히 정리하셔가지고 합친다든지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좋은 건 안 파시고 안 좋은 거 팔려고 하시니까 더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필요하면 과감하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